말씀하십시오. 특검에서 총 8회의 수사를 했는데 5회가 이 수첩입니다. 그러면 5번의 피신이 됐던 진술조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제 조서가 아니면 이 수첩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조서 왜 제시 못합니까? 그 다음 이 수첩의 공신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 마찬가지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 제시 않고 있다가 갑자기 내일 모레 구형하는데 쭉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재판부의 예단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제가 그 조사 과정에서 그 세 번째인가 쭉 진술했습니다. 그때는 참고인으로 하더라고요. 참고인으로 하고 5회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안 내니까 피의자로 바꿔서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 해가지고 피의자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총 5회입니다. 평형 무인기까지 5회. 그리고 그 조사 중에 제가 아니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면 양평 공무원이 왜 자살했는지 나도 똑같은 입장이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런 소리 조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A는 B다라고 진술을 했으면 A는 B다라고 써야 되는데 C는 D다라고 써놓고 그럼 제가 다시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 고친 부분이 대부분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여러 말 할 거 없이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아까 어디 갔어? 여인형 소형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계엄 끝나고 나서 왜 계엄을 이렇게 했을까?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것이 앞부분이고, 뒷부분은 저는 정보사령관하고 777 사령관 했던 사람인데 정보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군에서 정보라는 것은 적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적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 이런 거를 하는 것이 정보의 업무인데, 이 당시에는 뒷부분은 아니 그러면 계엄을 한다면 계엄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생각해 봤나? 라는 취지에서 쓴 부분을 역행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여인형, 저는 소환시라고 기억을 하는데 여인형이 소환되면 박한수도 소환될 것이고 그 다음에 김웅준도 소환되겠구만. 텔레비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지금 술 많이 먹었는데 조식은 내일 아침에 원래 안 먹으려 했는데 조식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걸 손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강은 차오. 그러면 조식을 하니까 저희 집이 그 금강에 가까웠습니다. 거기 복집이 많은데 강은 나중에 가서 복국은 나중에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강은 차오라고 썼다. 이렇게 진술을 다 했고, 여기 역행사 대비를 해서 구사단과 34가 나오는데 역행사라는 것은 증언해 준다고 그 계엄군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진압군으로 올 수 있다. 그것이 구사단하고 34를 정한 겁니다. 그런데 34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20년 11월에 해체된 부대입니다. 그러면 이 20년 11월에 해체된 부대를 가지고 국방장관하고 이거를 논의했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그 다음 요 장을 썼으면 곽종근, 그렇게 임무 많이 받았다는 곽종근, 이진호 수방사령관, 문상호는 왜 없습니까? 드론사령관 김용대는 한 줄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선관이라든가 평양 무인기라든가 그 9.3회라든가 선거관리위원회 노태학 선관위원회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데 이거를 갖고 갑자기 이렇게 들이대가지고 쭉 하면은 저희가 반박할 수도 없고, 또 여기 있는 많은 변호사분들은 한 줄도 지금 읽어본 것이 없습니다. 제 피신이나 조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소송 지휘를 좀 해주실 걸 부탁드리고, 만약에 조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들었으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 소송 절차라는 게 제가 그냥 기본적인 것만 그냥 어차피 그거 말씀할 시간을 다 드립니다. 지금 기분으로는 좋죠. 지금 상대편이 얘기한 거 그 자리에서 막 반박하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기분은 좋죠. 그게 시원하고 좋고 내가 말싸움에서 이긴 것 같고. 그런데 재판은 말싸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편이 자기 주장을 열심히 할 때 그 주장을 냉정하게 들으면서 차근차근 받아 적어 놨다가 공격할 시간을 또 드리잖아요. 그때 그 말씀을 막 해주세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검찰이든지 변호인든지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기분만 좋고 시원하고 통쾌하고 그런 거는
크게 저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편이 주장하는 거를 잘 받아뒀다가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그런 부분을 저도 계속 누가 말씀하실 때 다 받아 쓰거든요. 다 받아 적어놨다가 아 내가 이거를 내가 이따가 이제 기회가 될 때 이걸 받아쳐야지. 내가 요 말을 내가 명확하게 해야지. 해서 그때 딱 공격을 하시는 게 그게 이제 소송 절차예요. 그 말씀만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거 그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 수첩 원본이랑 그다음에 그거 관련해서 저 조사 받으셨던 내용에 대한 거는 분명히 지금 제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검찰에서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논의를 해봐야 되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자고요. 아시겠죠? 제가 재판장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 예, 아까 선생님 누구시죠? 말씀 취지는 제가 예. 이해는 하는데 네, 노정래 변호사님. 저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거조사라는 거는 증거가 있고 뭐 반대 증거도 있고 내용도 상대방 측도 내용도 다 어느 정도 상당히 알고 있고 그래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하는 게 증거조사이지 지금 수첩 원본도 없고 뭐 조서도 안 내놓고 그런 상황에서 구역 지금 종결 이틀 남겨놓고 이 수첩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뭐 서증조사라든지 증거 설명이라든지 이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인 소설 발표에 불과한 겁니다. 요거를 왜 허용이 돼야 되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수첩이 됐든 그 수첩 관련 진술 조서가 됐든 이걸 내놓은 다음에 이런 걸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절차가 계속 진행이 돼버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유야무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 중단 사무 행사. 그거 일단 내놓은 다음에 이게 진행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야 절차가 공정한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재판장님 한 가지만 더 지금 요거 나온 김에 노상원 장군에 대한 부분